1920년 만주 지역인 봉오동과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독립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 당시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군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일본군이 독립군을 몰랐다라는 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지형 조건을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들이 독립군들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훈련을 계속 받았으니까. 승리의 역사 속에 숨겨진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그 독립군 장병들의 결상전을 각오, 그리고 그들을 후원했던 우리 동포들의 피땀 흘린 그 성원.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아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재조명해봅니다. (1910년) 일제는 강제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에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농민을 비롯해 양반과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는데요. 한편에선 애국 계몽운동이 추진됐습니다.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일제에 맞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으로 주로 교육과 신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일제의 폭압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1919년 3월 1일 들불처럼 번진 3.1 만세운동은 자주 독립의 열망을 키웠고, 이를 계기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독립을 위한 항일 투쟁과 외교 활동의 동력이 됐습니다. 100년 전인 1919년, 20년 그 당시에 벌써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진국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선진국들이, 백인 선진국들이 야만 국가로 폭력을 쓸 때 우리는 그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대응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3.1운동 일어났을 때 비폭력 평화운동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일어났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독립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로스아나 중국이나 연해주나 뭐 이런 데도 있었고, 그분들 중에 이제 독립 정신이 투철했던 어른들이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 돼서 4월 초에 상하이에 다 모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년사를 통해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합니다. 일본이 서방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걸 전례를 봐서라도 이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중에 일부는 그 실력을 양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그 대표가 이제 도산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무장투쟁의 핵심 지역은 만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주에 흩어져 있던 여러 무장투쟁 세력들을 통합해서 조직화하고 훈련을 하는 등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뭐 넓게 얘기할 때 만주지만 실제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바로 넘어서 있는 서간도, 북간도 같은 접경 지역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면 그곳에 한인들도 많고, 한인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공동체 발전시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도하에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국내 진공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1920년 6월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만주로 쳐들어온 일본군. 독립군이 일제의 여러 관공서를 파괴한 것을 문제 삼아 독립군 소탕에 나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삼둔자라는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이를 알게 된 독립군은 일본군을 기습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후 일본군이 보복을 위해 추가 병력을 지원하면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들은 독립군이 주둔하고 있는 봉오동 지역으로 밀고 들어왔고, 홍범도, 최진동, 안무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했습니다. 부대의 일부가, 독립군의 일부가. 그래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본군은
우리가 공격하니까 피해가는구나,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유인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층까지 유인한 다음에 메고 있던 독립군들이 일제히 공격하는 거고, 어쨌든 일제히 공격을 해서 일본군을 당황하게 만드는 게 봉오동 전투다. 봉오동의 지형을 활용해 매복해 있던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사상자는 450여 명, 반면 독립군 사상자는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1920년 당시 세계 3위로 손꼽혔던 일본의 군사력.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오동 전투 지점에서 일본군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일본군이 독립군을 몰랐어요. 그냥 비정규 부대니까 어떤 민간인들 간의 어떤 그 어줍지 않은 무장력을 갖춘 군대겠지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독립신문은 봉오동 전투의 승전보를 전했고 이것은 독립을 향한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 홍범도 장군이 중심이 된 봉오동 투쟁에서 비정규 군대란 말이죠. 그런데 아주 그 당시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규 군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홍범도 장군의 특별한 리더십이 그게 있겠지만은 여하튼 봉오동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그것이 일본 정규 군대를 계속 격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봉오동 전투 이후 일본군은 독립군 토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립군은 일본군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서 새로운 주둔지를 찾게 되는데요. 독립군의 대다수는 백두산 이동을 선택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의 연합부대,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고,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한 지대로의 이동하는 과정에 일본군 선발대, 독립군이 이동한다더라 알고 추격해가는 선발대가 있었어요. 기병부대를 포함해서 선발대한테 꼬리를 잡히죠. 독립군이 도저히 그 백두산까지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디냐? 청산리 일대를 선택하는 거죠. 1920년 10월 21일 시작된 청산리 전투. 6일 동안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차례 전투를 치렀는데 독립군은 지형을 이용해 매복하거나 치고 빠지는 기습 작전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기본적으로 피전이에요. 싸우되 정면 충돌하지 말고 일본군의 추격과 공격을 피해서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결국 우리는 백두산 지역으로 가서 우리 역량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면 충돌보다는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정면 충돌을 하지 않는 방에서 싸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용어로 피전책인 거죠. 당시 상해 임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산리 전투로 인한 일본군 전사자는 1,200여 명, 부상자만 2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독립군 사상자는 350여 명, 항일 투쟁사에서 길이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심리 피압박 약소 민족의 그 독립운동, 특히 무장 독립전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몰랐던 그 의미나 그 영향을 새롭게 한번 보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은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포수 출신으로 사격의 명수로 이름을 날리며 1895년부터 항일 의병운동에 나섰는데요. 신출귀몰한 전술로 독립군을 지휘했던 홍범도 장군. 그는 봉오동 전투에서 유인과 매복 작전으로 일본군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1910년 이전에 의병 때부터 유명했던 포수 명장 홍범도가 10년 이전에 의병했죠. 10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싸웠죠. 1919년 전후에 러시아 내전에 직접 군대를 지휘했잖아요. 전투 경험이 무지하게 풍부해요. 사실 일본군보다 더 풍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획을 짰던 거죠. 이쪽으로 유인하자. 우리는 매복에 있자. 이런. 그래서 다른 하나는 이제 홍범도의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뛰어난 사격술과 발빠른 유격전으로 날아다니는 홍장군이라고 불리며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명장. 일제는
그를 잡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현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의 유해 봉환을 추진 중입니다.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승리의 한 축을 맡았던 최진동 장군과 그의 형제들. 이들 형제는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독립군의 거처를 마련하고 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진동이 주로 좀 이렇게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최훈사는 이제 크게 농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번 엄청난 돈으로 그 어떤 무장을 시킨다라든지 군복 같은 걸 마련해 준다라든지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봉오동 전투의 기간을 마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독립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봉오동의 산 중턱을 벌목을 해가지고 연병장을 만듭니다. 땅을 기본적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냐면은 10여 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부산의 한 6배 정도 되는 땅이었다. 국수공장, 콩기름공장, 양조장, 성냥공장, 비눗공장 등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는 그런 재벌이셨던 거죠. 봉오동 일대의 땅을 소유했던 최 장군의 형제들. 이들은 독립군 연합부대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지원했는데요. 또한 조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독립군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생활 기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편 충남 홍성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김좌진 장군입니다. 1889년에 태어난 그는 애국 계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만주로 건너갔는데요. 이후 국로 군정서의 총사령관으로 사관 연성소를 세워 독립군 정예 장교를 양성해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근대식 무기를 사들여 국로 군정서의 병사들은 각각 총탄 500발과 수류탄 1개로 무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언제 어디서든 전투에 나서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일대 김좌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장군과 연합해서 5천여 명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이 뛰어난 지휘력과 그 지략으로 청산리 대첩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선각자들의 나라 사랑 정신, 또 독립 정신으로 값진 희생으로 인하여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육군 사관학교에는 특별한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이 훈련 때 사용한 실탄에 탄피를 녹여 제작한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인데요.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특히 이회영 선생은 무관이 아닌 유일한 인물. 조선 최고의 명문가 자제로 항일운동을 위해 모든 재산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이를 통해 독립전쟁의 승리에 이바지했는데요. 이제 육형제 회의한 장면인데 육형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거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우리가 그걸 맡자. 의당 육형제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입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두세 달 동안에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망명을 하는데 그때 이분들이 가지고 간 돈이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 추산을 했는가 한 600억 정도 된 재산이다. 이회영 선생이 가문의 전 재산을 팔아세운 신흥 무관학교. 후에 이 학교의 출신들은 대부분의 항일 독립전쟁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신흥보관학교를 설립해서 신흥보관학교는 10년 동안에 독립군 간부 약 3,500명을 양성한 겁니다. 청살전투를 할 때 우리 홍범도 부대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지청청 장군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제 신흥보관학교 교성대라고 해서 신흥보관학교 출신들 한 400여 명을 데리고 거기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김자진 장군 부대, 거기 주요 지휘관들이 다 신흥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이범석 장군, 김자진 장군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 신흥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신흥보관학교에서 교관하시고 학생들 전투훈련시키고 그 학생들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의 요람이 된 것은 물론 후에 국군의 뿌리가 됩니다. 독립군에서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그 명맥이 계승되는 건데요.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6월에 독립운동가로 임병극 선생을 소개했습니다.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군 지휘관으로 활약, 봉오동 전투에서는 대한국민회 중대장으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여러 부대가 이제 연합을 해서 부대를 만들어서 싸웠던 게 봉오동 전투고 청산리 전투잖아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봉오동은 홍범도, 청산리는 김자진 이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연합부대의 성공인데 또 홍범도랑 김자진만 기억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 속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현재 독립기념관에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의 상황과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80여 점의 유물. 추위와 굶주림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군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수많은 독립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독립전쟁에 대한 연구나 전시의 성과가 그동안에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몇몇 분들이나 아니면 전투 전략의 차원에서만 조명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좀 묵묵하게 독립전쟁을 수행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독립군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올해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무명의 독립군과 독립군을 불심양면 도왔던 민중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항일 전투에는 수많은 독립군의 희생이 뒤따랐지만 대부분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전사했는데요. 이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자료를 발굴해서 무명 독립군의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군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독립전쟁 승리의 숨은 공로자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농사꾼들이 이게 농사 짓고 있죠. 그럼 앞에 이제 군인들이 일본군이 쫙 하는 모습 보면 뭐 수고하십니다. 혹은 그냥 무심하게 농사를 짓다가도 아들한테 딱 사인을 주면 아들이 막 어린 아들이 막 뛰어가서 고개를 훌쩍 넘어서 독립군 아저씨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면서 일본군이 오겠다. 그럼 이제 도망가면 되니까요. 그게 아니면 격렬한 전투 끝에 이제 후퇴하고 유인전을 계속 펼쳤거든요.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현지인들이 밥을 해서 우리 독립군들 지원한다고 하면서 갖다 주는 거 먹고 버티고 이렇게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독립군의 지원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한 민중들. 독립신문을 보면 부인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전선에 가지고 나갔고 군인들이 먹지 않을 때는 울며 권하여 기어이 먹도록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리 전투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고 이우석 옹의 수기를 통해서도 이 땅의 민중들이 독립군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는데요. 독립군의 무기 수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독립군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총들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는 좋은 기관총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코 군단의 무기를 산 독립군 부대는 러시아로 가서 무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참여해서 무기 운반을 도왔는데요. 러시아에서 만주까지
최소 200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야 하는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전투가 알려짐으로써 주위 그 열강들에게 말하자면 그 한국인 또 싸우고 있다. 일본 통치에 순응한 것이 아니고 독립전쟁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알린다는 점이죠. 돌이켜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몸부림쳤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떻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 사회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재해석을 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존경해요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들도 몸부림쳤고 우리도 좀 몸부림쳐봐야 되지 않을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이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거둔 대승은 한두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독립군과 민중들이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입니다.